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파워 컨설팅 소상공인닷컴 이창섭입니다. 지난 1960년대에는 이 최고 인기 선물이 설탕이었다고 그러죠. 하지만 요즘은 이 모바일 상품권이나 아니면은 이 축하받는 사람 이름으로 기부하는 선물 같은 것들이 인기라고 합니다. 자, 경기에 따라서 또 세월에 따라서 선물이 이렇게 다양한 변화를 거쳐왔듯이 우리 소상공인을 위한 정책도 경기에 맞춰서 또 소상공인이 처한 현실에 맞춰서 조금씩 변화를 거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소상공인 정책의 진화를 위해서 또 이 서민 경제를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계신 우리 국회의원 한 분을 모시고 소상공인 정책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함께해 주실 국회의원은요, 오영식 의원이십니다. 모시겠습니다. 자,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아이고, 오영식입니다. 매일매일 바쁘실 텐데 오늘 이렇게 저희 스튜디오까지 나오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아이, 별 말씀입니다. 초대해 줘서 감사합니다. 아이고, 네네. 먼저 우리 또 오영식 의원, 이 어떤 분이셔라고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면, 제가 오 의원님 개인 홈페이지 들어가서 봤더니 서민경제 지킴이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네. 이 서민경제 지킴이를 이렇게 딱 내세우신 이유가 있습니까? 제가 17대 국회에서부터 지금 네. 요번 19대까지 계속 뭐 명칭은 좀 바뀌었지만 네. 이 중소기업 소상공인 관련 업무를 다루는 네. 그 산업자원위원회, 지금은 산업통상위원회에서 그렇게 계속 활동을 바뀌었죠. 하게 됐습니다. 하다 보니까 네, 네. 이 우리 경제에서 중소기업이나 중소상공인들이 차지하는 비중과 역할이 얼마나 큰지도 누구보다 잘 인식하고요. 네, 네. 반면에 그분들이 지금 처해 있는 현실이 얼마나 어렵고 심각한 상황인가를 제가 이제 알게 됐죠. 그런데 우리 경제에서 서민 경제의 주축이 바로 그 중소기업 소상공인입니다. 네. 따라서 이분들을 어떻게든 좀 성장할 수 있도록, 육성할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법적, 제도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우리 경제 전체의 균형 발전과 성장을 위해서 매우 중요한 문제다. 그래서 제가 국회에서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는 한 그러한 그분들을 위해서 누구보다도 애를 써야 된다라고 하는 제 나름대로의 소신과 신념으로 서민경제 지킴이라는 아유, 저희 지금 이 프로그램이 우리 소상공인들을 위한 프로그램이니까 제가 홈페이지 들어가서 보고 서민경제 지킴이 딱 써져서 아주 기분이 좋았습니다. 아이, 감사합니다. 아마 지금 이 텔레비전 보시는 분들도 100만 원군을 얻으신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지 않으실까 생각이 듭니다. 17대부터 그러면 그 한 번도 상임위를 안 바꾸셨어요? 계속 해오셨어요? 네, 네. 아이고, 대단하시네요. 그러면 그동안 우리 기업인들이나 소상공인들 위해서 어떤 활동을 하셨는지 뭐 조금 자랑도 좀 하셔도 좋고요. 나오신 김에 얘기 좀 해주세요. 뭐 이미 벌써 꽤 됐습니다만 지금 우리 경제가 안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 중에 또 하나가 사실은 우리 경제에서 대기업의 발전이 곧 우리 경제 전반의 발전이고 그 결과가 서민들까지 다 가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과 또 현실의 문제입니다. 그런 논리가 굉장히 많았죠. 많았죠. 그래서 소위 말하는 연관고리나 또 낙수효과 이런 게 지금은 안 됩니다. 그래서 전체 우리 경제에서 총 고용에서 대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12%밖에 안 돼요. 예. 나머지 88%는 어디서 하느냐? 중소기업 소상공인들이 합니다. 이 퍼센테이지를 사실 시청자분들도 잘 모르시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렇죠. 엄청나게 큰 일을 하고 있는 건데, 중소기업. 그렇기 때문에 그 일자리를 창출하고 또 국민들의 고용을 창출하는 데는 대기업이 발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중소기업, 중소상공인들을 육성시키고 그분들이 발전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거기에 필요한 법적, 제도적, 정책적 장치와 수단들을 만들어내고 지원하는데 많은 활동들을 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들이 이제 관련법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렇죠. 제가 직접 그 입법 발의한 재정법들이 요즘 많이 회자되는 대중소 상생협력법도 제가 입법 발의했었던 재정법이고요. 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특별법도 그 재정법을 제가 입법 발의를 그 했었고. 17대부터 하셨어요? 그렇습니다. 그게 다 17대에 만들어진 법들입니다. 그 요즘에 제일 큰 화두인 경제민주화를 앞서서 실천하시려고 당시 노력하셨군요. 그랬었습니다. 예. 아이고,
중소기업 중소상인 적합업종 보호에 관한 특별법. 그렇습니다. 이거 발의하셨잖아요. 그렇습니다. 이게 좀 이름이 긴데 중소기업 중소상인 적합업종 보호에 관한 특별법. 이게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조금 좀 소개를 좀 해주세요. 네. 지난 4월 26일 날 한 40여 분의 국회의원들과 함께 제가 이제 대표 발의했습니다만 공동 발의가 이제 이루어졌습니다. 네. 근데 저희가 이 중소기업 중소상인 적합업종 보호를 위한 특별법, 뭐 지금부터는 저희가 적합업종 특별법이라고 이야기해도 될 것 같은데요. 이 법을 발의하게 된 것은 이렇습니다. 최근에 이러한 대기업들이 좀 이렇게 돈이 되고 좀 채산성, 사업성이 있다 그러면 이 무차별적으로 문어발식으로 사업 영역들을 확장하는데 이로 인해서 사실은 중소기업과 특히 중소상인들의 사업 영역들이 침해되고 대표적으로 골목 상권들이 거의 이렇게 몰락해 가면서 그분들이 생존의 위기에까지 몰리는 상황이 있습니다. 이게 그동안은 대중소상생법상의 동반성장위원회가 자율에 입각해서 적합업종을 지정하면서 하기도 하고 또 상생과 동반성장 이런 사회적 컨센서스를 이끌어내기 위한 그런 여론화 작업들도 했지만 이게 크게 실효성이 너무 많이 제한적이고 법과 제대로 강제하지 않다 보니까 당장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분들은 하루하루가 생존의 문제인데 더 이상 이렇게 두었다가는 국민 경제의 좀 균형 있는 발전, 지속 가능한 성장, 또 중소기업, 중소상공인분들의 그 보호라고 하는 차원에서 더 이상은 방치하기 어렵겠다. 따라서 이제는 좀 적합업종 특별법으로 법적 근거를 마련해서 좀 강제적으로도 강제를 좀 해 나갈 필요성이 있겠다라고 하는 판단에서 저희가 이번에 적합업종 특별법을 입법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네. 이 적합업종 관련해서는 저도 오늘 좀 모시려고 공부를 좀 했더니 그 동반성장위원회 정책에도 있더라고요. 네. 네. 그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면? 이제 그 적합업종 특별법의 내용과 아까도 여쭤보셔서 연관되는 건데 적합업종 특별법의 핵심 내용이 기존과 다른 것은 제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동안은 대중소상생법에 입각해서 동반성장위원회가 민간 자율의 원칙에 입각해서 적합업종을 지정을 해왔습니다. 따라서 민간 자율. 그렇죠. 네. 그래서 조금 저희가 심하게 이야기하면 이거 적합업종으로 지정한다. 지금 한 84개 정도가 지정되어 있는데요. 사실 이걸 어겨도 이걸 위반해도 적합업종 지정한 것을 대기업이 위반해도 별로 그렇게 큰 제재나 심각한 법적 책임이 가지가 않습니다. 권고사항 이런. 그런데 이 적합업종 특별법은 그걸 정부가 직접 이제 적합업종 심의위원회를 중기청에 두어서 거기서 심의를 해서 지정 고시를 하고 따라서 이제는 법률적으로 그 부분들을 위반할 시에는 거기에 따른 제재나 법적 책임, 처벌들을 두게 됩니다. 그래서 이전에는 권고라고 한다면 이제는 만약에 그걸 위반하면 벌금을 물는 것뿐만 아니라 뭐 기업 분할 내지는 뭐 그 더 나아가서는 사업의 그 이양들을 그 명령할 수 있게까지 만들어 놨습니다. 그리고 그 명령을 위반할 시에는 거기에 따르는 페널티를 법적 책임을 묻는 것까지 담아내게 됐습니다. 그러면은 그 발의하신 법 안에서 구체적으로 적합업종 지정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시겠다는 건지 좀 설명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네. 그 앞서 제가 좀 잠깐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중기청 내에 적합업종 심의위원회를 구성을 하고요. 거기서 적합업종 지정을 하는데 그냥 지정하는 게 아니라 좀 평가 그 기준들을 좀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표적으로는 중소기업 형태로 사업을 영위하는 것이 국민경제 전체에 상당히 도움이 되겠고 또 산업 구조 개선에도 도움이 되고 그러한 업종들이라고 판단될 경우에 그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서 지정 고시를 하면 이 적합업종 특별법이 정한 적합업종의 대상이 되고요. 따라서 그 적합업종으로 지정된 곳은 대기업이나 그 계열사 관련 기업들은 사업을 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야, 그럼 이 대기업 반발하지 않을까요? 반발도 있고요. 또 이
저가법정 보호특별법이 아마 국회에서 심의 처리되는 과정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사실 경제 민주화라고 하는 국민 공감대가 제일 형성이 돼서 제일 시기적으로는 좋은 것 같은데 그래도 과정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고 보시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법안을 입안하면서 그러한 부분들에 대한 여러 가지 균형 있는 접근과 고려도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몇 가지 그 법안의 내용으로 거기를 담아냈습니다. 이제 일단 첫 번째 같은 경우는 그 적합업종으로 지정을 될 경우에 기존에 만약에 대기업이나 계열사 관련 기업이 그것을 하고 있다 그러면 지정된 날로부터 일정 기간 안에 사업을 이양을 하도록 먼저 권고를 합니다. 그런데 하던 사업을 이양을 할 경우에 대기업 내지는 하던 기업들이 그 경제적 손실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한 경제적 손실을 보전해 줄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아, 보전까지. 그냥 발빼 이렇게 하면 안 되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손실 보전에 필요한 예산과 재정을 위해서 이번에 적합업종보호특별법을 발의하면서 국가재정법 개정안도 같이 발의했습니다. 그러한 적합업종 기금을 좀 마련해서 그러한 사업 이양에 따른 손실 보전에 재정적으로 좀 충당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고요. 또 이게 특별법이기 때문에 일반법이 아니어서 보통 특별법은 한시법입니다. 그래서 과연 이렇게 적합업종을 국가가 정부가 직접 나서서 하는 것들이 이 입법 취지 내지는 입법 기대에 정말 맞는 건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어떤 기대 효과보다는 부작용이 더 큰 건지 아니면 그 이상의 기대가 있는지 이것을 위해서 일단은 5년 한시법으로 해서 한번 운영해 보고 적합업종 운영을 하고 그 결과들을 그 성과들을 평가해서 더 연장을 하든지 아니면은 또 다른 대안을 마련하든지 또 아니면은 아예 일반법으로 전환을 시켜서 이것을 정책적으로 아예 연착륙을 시키든지 하는 이러한 장치에 또 그러한 사업 이양을 포함해서 적합업종 지정을 효과적으로 진행하기 위한 세제상 지원들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등 다양한 장치들을 이 특별법에 마련했습니다. 이게 예를 들면 중소기업 소상공인만을 위해서 그냥 아주 거칠게 내지는 일방적으로 강제하는 게 아니라 대기업들의 입장, 기존 기업들의 입장들도 충분히 고려해서 서로 윈윈하자고 하는 것이고 동반성장하고 상생하자는 것이지 이 적합업종 특별법이 어느 한 일방만을 위한 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은 오해다 이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대표 발의하신 우리 오 의원께서는 많이 양보하신 건가요? 처음 생각보다는? 뭐 양보라기보다는 당연히 의원으로서 이 법을 발의할 때는 특히 경제와 관련된 문제들은 이러한 균형 감각과 균형 있는 접근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래서 또 일방적으로 또 몰아갈 수는 없으니까 접점을 찾아가야 되겠죠.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국회 통과에 대해서는 뭐 큰 걱정 안 해도 됩니까? 이 정도 마련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든 일정한 규제 성격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많은 논란은 있을 거고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대기업들의 반발 내지는 여러 가지 그 의견 제시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충분한 시간을 갖고 끈기 있게 논의하고 설득을 해서 법안을 여야 합의로 통과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고요. 또 가능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언제쯤 보세요? 시기는 통과되는? 일단 6월 임시국회부터 이 적합업종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정을 위한 상임위 공청회를 포함해서 입법을 위한 절차와 과정들을 본격적으로 밟아 나가려고 합니다. 시작하면 6월 임시국회 안에 처리를 한다는 것은 너무 좀 제 욕심일 수 있을 것 같고요. 정기국회를 거치면서 좀 입법이 완료될 수 있도록 하는 게 목표입니다. 올해 안으로는 적합업종 보호특별법이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하여튼 최선을 다하게 노력해 주시고요. 또 그것뿐만 아니더라도 우리 소상공인을 위한 어떤 그 실효성 있는 정책들이 계속 좀 나와줬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뭐 제가 처음에 서민경제 지킴이라는 문구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국회 중소기업 중소상인 살리기 포럼 여기 또 회원으로 활동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이 포럼도 좀 설명해 주세요. 소개해 주세요.
지금 현재 11명 의원이 같이 모여서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경제민주화나 중소기업 소상공인들의 그 발전 또는 육성을 위해서 어떠한 좀 법적, 제도적 지원이 필요한지 또 어느 부분들의 개선이 필요한지를 모여서 연구하고 여야 다 같이 모여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네네. 그 연구 결과로 관련 입법 발의들을 또 하고 예. 이러한 활동들을 하고자 의원들이 뜻을 모아서 만든 국회 내의 의원 모임, 연구 모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그 활동이 굉장히 활발하더라고요. 벌써 네. 그 6건이나 발의를 하셨던데 네. 어떤 법안들인지 좀 간략간략하게 좀 설명을 좀 해주세요. 저희 그 포럼의 기본 입장도 중소기업청, 외청으로 되어 있는 중소기업청을 중소기업부로 예. 승격을 시켜야 된다는 게 저희들의 기본 입장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러한 입장을 반영할 수 있도록 그 관련 정부조직법의 개정안을 저희가 발의를 했고요. 또 소상공인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이 있습니다. 여기에 일부 개정 법률안, 내용을 일부 개정하는 개정 법률안을 발의했는데 이 내용도 사실은 저가법종 보호를 위한 특별법의 내용과 같이 맞물려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이 저가법종 보호를 위한 특별법이 발의되기 전이어서 이 소상공인 특별조치법 개정안은 소상공인에게 필요한 저가법종을 지경부 장관이 지정할 수 있도록 그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그 내용을 담는 개정 법률안이었습니다. 이 외에도 조세특례 제한법 일부 개정법이라든가 예. 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이러한 등등을 발의했는데요. 다 내용들이 앞서 제가 말씀드린 내용들과 다 연관되어 있는 내용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소상공인들한테 관심이 많으신 국회의원이시니까 나오신 김에 좀 이것저것 몇 가지 좀 더 여쭤보겠습니다. 최근에 그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이 이제 통과가 됐잖아요. 그건 어떻게 보세요? 할 말 많습니다. 그것 관련해서. 얘기 좀 해보세요. 제가 그 산업통상자원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위원으로 네. 그 법을 실질적으로 그 가장 한 2박 3일에 걸쳐서 여야 논의를 거쳐가지고 최종 상임위원회의 대안을 만드는데 깊숙이 함께 했었던 의원으로서 이제 성과가 많습니다. 이번에 유통법 개정안을 통해서 어떻든 의무휴일을 법제화 시켰다든가 예. 또 영업시간을 좀 2시간 더 연장시켜냈다든가 하는 것들은 성과라고 한다면 성과지만 법안심사 소위에서 여야가 합의하고 상임위에서 여야가 합의해서 법안을 처리했는데 법사위 과정에서 후퇴됐어요. 네. 그 대표적인 것이 영업시간입니다. 네. 영업시간이 산업통상자원위원회에서 통과될 때는 밤 10시부터 이 길 오전 10시까지 12시간이었는데 이게 법사위에서 그 법안을 처리를 볼모로 그래서 뭐 법사위가 상원이냐 뭐 이런 얘기까지 그런 얘기까지 나왔어요.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영업시간 근데 그 밤 10시부터 12시가 네. 그 재래시장은 큰 그 연관성은 없습니다. 그렇죠. 그때 문을 안 여니까. 네, 문을 네. 보통 닫으니까요. 근데 골목 상권의 문제들은 그게 네. 직접적으로 연관이 됩니다. 소위 말하는 동네 조그만 구멍가게나 중규모의 슈퍼들은 매출액에 상당히 영향이 보통 그런 데는 한 미치거든요. 12시까지는 하잖아요. 그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게 반대로 대형마트도 매출액에 영향이 미치는 시간이거든요. 예. 이래서 결국은 그 법안이 상임위에서 합의했던 거에서 후퇴한 것들이 제일 아까운 거고요. 또 상임위 그 통과할 때 그 법안 심사에서 합의했던 것 중에 하나는 그 의무휴업일을 3일로 합의를 했었어요. 근데 그게 또 상임위 통과 과정에서 하룻밤 사이에 또 대형마트의 로비로 이틀로 주는 거를 새누리당이 강력히 요구를 해서 그것은 상임위 통과 때 제가 또 타협을 했습니다. 대신 일요일을 쉬는 거로 공휴일을 쉬는 거로 평일이 해달라. 아니고 예, 그래서 저는 공휴일로 이틀을 후퇴를 했고 새누리당은 3일을 2일로 만드는데 그 서로가 타협을 해서 그렇게 법안이 애초 합의 수준에서 좀 후퇴한 것들은 지금도 개인적으로는 되게 좀
아쉬운 부분입니다. 이 법이 통과되기 전에 이미 이제 휴일제들이 일부 부분적으로 도입이 됐었잖아요. 네네. 그게 뭐 효과가 얼만큼 컸냐 적었냐보다는 이 상생하는 출발점이 됐으면 어떻게 보면 좀 따뜻한 자본주의로 가는 출발점이 됐으면 하는 그 바람이 저도 개인적으로 좀 있는데 어떻게 보면 이제 출발점이 마련된 거잖아요. 강제적으로 휴일도 좀 만들고 뭐 이렇게 영업시간도 좀 규제를 하고 그것 때문에 자연스럽게 소상공인 재래시장이 다 살아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앞으로 어떤 정책들, 어떤 방안들이 좀 더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어차피 두 가지가 다 필요합니다. 예를 들면 중소기업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어떤 법적 제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수단과 장치들을 마련한다고 하지만 이게 일방적으로 보호 내지는 시혜 이렇게 가가지고는 이건 지속 가능성을 담보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과 함께 중소기업과 중소상공인들이 자체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소프트웨어적 측면에서 이분들이 자체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예를 들어서 어떤 시설적 측면에서 하드웨어적 측면에서 필요하다면 전통시장, 재래시장 같은 경우는 시설을 현대화한다거나 또 주차장이나 아케이드 등등 또 이러한 시설 카트를 이용해서 실제로 쇼핑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에 있어서 자부담으로 그걸 다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에 대한 지원 그리고 온누리 상품권이라든가 또는 경영 기법상에서 좀 더 그 접근성을 높이고 좀 더 그 재래시장이나 전통시장, 골목상권을 소비자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여러 가지 경영 기법상의 마케팅상의 어떤 아이디어들 이런 것들을 제공하면 그것을 일정 정도 지원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더 나아가서 인센티브를 주면서 그것을 끌어내는 이러한 두 가지 투트랙 전략을 같이 시행해야지 어느 한쪽으로만 치우치면 그것은 제가 보기엔 또 다른 문제점과 부작용을 만들어낸다. 이렇게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이고, 뭐, 말씀 듣다 보니까 뭐 시간이 벌써 다가가가지고 마무리해야 될 시간이 됐는데, 누구보다도 우리 소상공인들한테 애정을 많이 갖고 계신 의원인 것이 분명한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을 나눠봐도. 끝으로 우리 소상공인들에게도 좀 하시고 싶은 얘기가 있으실 것 같아요. 그걸로 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그동안 산업통상자원위원으로서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 분들과 많은 협의를 하고 그분들과 관련된 입법과 또 정책들을 발굴했다고 말씀은 드리지만 그래도 부족합니다. 앞으로도 우리 중소기업 소상공인 분들을 위해서 더 많은 노력들을 기울여 나갈 테니까 우리 중소기업 소상공인 여러분들께서 더 힘내시고 우리 경제를 책임지는 이 기둥이자 주춧돌이다 이러한 자부심을 갖고 열심히 일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하여튼 저희들은 열심히 할 테니까 의원님께서는 뒷받침 좀 더 열심히 해주십시오. 네,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소상공인 정책에 대해서 민주당 오영식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바쁜데 나오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먹고 사는 짐이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뭐 나에게 경제적으로 도움이 된다면은 다른 고려는 하지 않고 이기적인 행동을 하는 그런 것들을 행동을 일컫는 말이라고 합니다. 너도 나도 어려운 이때에 나만 잘 먹고 잘 살겠다고 한다면은 누군가의 먹고 사는 문제는 더 어려워지는 것이 분명하겠죠. 자, 지금은 먹고 사는 이즘을 깨부수고 이 동반 성장의 길을 모색할 때가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자, 소상공인도 대기업도 같이 정말로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사회를 꿈꿔봅니다. 자, 소상공인의 성공을 위한 파워 컨설팅 소상공인.com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또 찾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